야, 엄청난 꿀팁이네요. 자, 이 방송 또 기재부에서 보시면은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네르바 올빼미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정말 꿀팁 정보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바로 입주권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권이 과연 집인지 아닌지 참 헷갈리고요. 세금 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입주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최강의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입주권이 뭔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오래된 구역에 있는 주택들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정비사업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주택이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 주택이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뀝니다. 네. 그럼 여기 입주권을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준공이 떨어지겠죠.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입주권이 다시 주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분양권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요. 또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이 허물어지고 그게 이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게 입주권이고요. 분양권이라는 건 뭐 신규로 분양을 받을 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집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요. 왜 사람들이 주택이라고 답을 하냐면은 저 입주권이 양도세 비과세하고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입주권도 주택이지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입주권은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뒤에 권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권리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입주권 말고 그 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을 팔면서 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그래픽에 나오는 1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주택하고 1입주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는 무려 3주택자 양도세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무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 세율이 주택하고 같네요. 입주권의 이제 세율은 주택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만약에 입주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세를 적용해 줍니다. 즉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입주권을 너무 단기간 내에 팔아버렸다. 그럼 이때는 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이게 이제 원래 비과세 규정이 없다가 이제 중간에 생겼는데요. 네. 왜 이게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거냐? 그 하나의 주택이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좀 형평이 안 맞죠. 그러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주택이 바로 멸실되지는 않고요. 빨라야 한 2년 정도에 멸실이 되고 어떤 경우는 뭐 5년, 10년이라도 멸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주택으로 기능을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비과세를 안 해준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선 요건이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비과세 요건, 즉 2년 보유. 만약에 조정지역의 주택이면 2년 거주. 그 요건은 갖추고요. 그 입주권을 바뀐 다음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주택 하나 사고 3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은 입주권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재건축 때문에 멸실이 된 경우에요. 입주권 상태에서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뭐 장특공제도 됩니다. 원조합원들만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이 원조합원이라는 게 관리처분 인가일 전 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분들을 말하고요. 최소한 조합원 입주권 그 장특공제를 받으려면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장특공제가 안 되고요. 장특공제 보유기간별로 연간 2%씩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유기간은 언제까지 계산해 주자면은 구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해줍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멸실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이제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권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입주권도 대부분의 경우 요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입주권을 활용해서 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입주권을 활용한 비과세하고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시적 2주택하고 어떤 게 다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럼 그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져가지고 지금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신규 주택 사고 1년 안에 정전주택 팔아야 되고요.
1년이 됐죠, 1년. 지금 이제 둘 다 조정지역일 때는 1년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안에 신규주택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엄청 빡빡합니다. 네, 빡빡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곧 집으로 바뀔 권리. 입주권. 그렇죠. 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있죠. 입주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권 사고 새 아파트 되면은 내가 그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비과세를 똑같이 해줍니다. 네. 내가 일반 주택을 사고 이제 입주권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주권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면 되는 거냐?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1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입주권도 조정대상 지역. 그럼 1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도 무조건 3년입니다. 네. 야, 엄청난 꿀팁이네요. 네. 이거는 입주권을 활용하면 일시적 이주택이 3년 내에만 팔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입주권을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입주권을 내가 사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려면은 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준공이 돼야 내가 기존 주택 팔고 이사를 갈 텐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입주권이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훨씬 많죠. 그런 사례가. 그러면 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날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요. 입주권 취득하려부터 만약에 3년이 지나버렸다. 그럼 일반 주택을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 해주는 거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바뀐 날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뒤로 확 늘어나는 거죠. 확 늘어나네요. 예. 단 이때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 3년 안에 팔 때는 팔기만 하면 그냥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3년 지나서 팔 때는 아까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준공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 팔고 팔면 먼저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 그 새로 준공된 아파트 있죠. 그 집에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전세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 이사. 전입 조건이 있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1년은 최소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은 이제 종전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저렇게 입주권을 활용하면 3년 내에 팔면 되고요. 그럼 심지어 3년 지나도 되고요. 네, 준공이 늦어지면 뭐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심지어는 10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 방송 또 기재부에서 보시면은 요것도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이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2년 보유,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까지 이제 갖춘 다음에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면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입주권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를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체주택을 사고 그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입주권 비과세에다가 일시적 이주택 개념을 좀 차용해서 도입해 준 겁니다. 저런 경우에 입주권은 그냥 집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집보다 더 유리한 게 1년이 아니라 3년 내에만 팔면 맞습니다. 예,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종전주택과 이제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 일시주택은 1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입주권과 신규주택이 있으면은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을 활용할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도 상당히 완화가 된다. 우리 미네르바 올빼미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정말 꿀팁 정보입니다. 자, 하지만 입주권은 집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네요. 네, 재산세 부분인데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우리가 보통 입주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이 멸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멸실이 안 된 상태에서 멸실 전까지는 그때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은 종부세법에 따라서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냐? 멸실되는 시점부터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 멸실이 안 돼 있는데도 입주권인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나오고 멸실이 된 뒤에 입주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멸실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멸실이 되면 입주권 종부세 안 나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설명드린 거 똑같습니다. 취득세도 지금 아까 재산세처럼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멸실을 기준으로 이게 입주권이든 아니든 상관을 안 합니다. 멸실 전은 무조건 주택, 멸실 후는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멸실 전에는 주택분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예전에는 그게 1에서 3%였고 이게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되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멸실 후다 그러면은 무조건 4%가 적용되겠죠. 토지분 취득세니까요.
또 입주권은 조정 대상 지역 중과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제가 예전 2017년에 처음 강의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던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은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대부분이 그 당시 제가 물어보면 중과라고 그랬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중과라고 했느냐. 네. 많은 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이라고 오해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중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럼 당연히 조정 지역에 있는 입주권도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적용 안 됩니다. 다만 단기양도 중과납가 된다고 그랬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 지인들 중에 세무대리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무대리인들 중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이 2개 있는 경우에, 예, 2개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거냐? 어떤 사례냐면은 이런 사례입니다. 아까 우리가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입주권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인데 주택을 산 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기존 입주권을 팔면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일시적 2주택하고 똑같은 논리 해주니까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죠. 해줄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입주권을 주택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비과세로 신고하는 세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예.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써놨지만은 입주권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죽어도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정책당국에서 딱 2가지 케이스. 입주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입주권 팔거나 이 2가지만 예외로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죽어도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입주권은 집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2개를 가져올 경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도 세금이 다릅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아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1년 이상 보유하면은 기본세율이고요. 올해 6월 1일 이후에 팔 거면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기본세율이 됩니다. 근데 분양권은 약간 다릅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기본세율이죠. 그럼 취득세율도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 그 권리 전환 시기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죠.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일 권리 전환 시기인데 제가 여기 표에는 이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저게 나중에 주택으로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주택으로 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1세대 주택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이 되는 날부터 2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날이 2개가 서로 다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되는 날이 준공일입니다. 준공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잔금일이고. 요건 놓쳐서 비과세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장독공제가 일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다음 분양권은 장독공제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조합원 입주권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